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피아원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여기는 하남입니다. 하남의 오디언스라는 오디오 샵에 와 있습니다. 여기 저희가 온 이유는 양쪽에 있는 스피커 보이시나요?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PMC의 신작입니다. 프로펫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은 이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PMC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나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프로펫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PMC 하면은 일단은 피터 토마스라는 사람이 원래 BBC에 근무했던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제 나와가지고 에드리언 로더라는 사람과 같이 이제 스피커를 만드는데 처음에는 자기가 다녔던 직장 BBC에 납품할 모니터 스피커를 처음에 설계를 해가지고 BB1이라는 스피커를 처음에 만들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거를 계속 개량을 계속 해가지고 지금의 BB5까지 이렇게 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PMC가 이제 민수용 일반 대중들을 위한 스피커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김편님이나 저나 사실 그때 시절부터 이제 PMC를 좀 접하게 되고 PMC의 사운드에 빠져들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TB1, TB2 뭐 이런 스피커들 그때 이제 그러니까 TV 그러면 이제 타이니 박스 그런 뜻이잖아요. 맞아요. 작은 박스. 그리고 이제 BB 아까 그거는 좀 빅박스. 여러 가지로 이제 야구를 막 하다가 근데 지금 아마 이 화면에 잡힐지는 모르겠는데 저 맨 끝에 BB5 SE 모델이 있잖아요. 맞아요. 뒤쪽에 거인 같은 모델이 하나 있습니다. 저거를 진짜 또 한 거의 1년 만에 보니까 다시 또 이 PMC에 대한 뭐라 그럴까 그 좀 로망 같은 게 있었잖아요. 네. 저렇게 큰 수레바퀴처럼 앞에 가이드가 붙어 있는 어떤 그렇죠. 되게 이 남성적인 근육질의 저런 스피커가 요즘 참 보기 드문데 이 PMC가 그런 면에서는 참 특히 우리나라에서 2000년대 초반에는 왜 특정 그 캐나다 앰프 브랜드하고 매치가면은 드디어 저역이 터진다 뭐 그래갖고 정말 제 기억에는 거의 스피커계의 신화 같은 존재였어요. 진짜 이 PMC가.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실제 좀 쓰면서 브라이스턴 그 다음에 뭐 시모디오 이런 앰프들과 많이 매칭을 해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운영했던 기억이 있고 제가 아는 또 형님 중에 한 분은 아큐페이지랑 그 당시에 AB1이라는 스피커를 가지고 정말 오랫동안 사용했던 그런 뭐 기억이 납니다. 근데 PMC가 스튜디오 라인업이 좀 따로 있고 그리고 홈오디오 라인업도 따로 있는데 홈오디오 쪽을 살펴보면 아까 얘기했던 그냥 박스 시리즈 쭉 내놓고 이러다가 20라는 시리즈를 론칭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굉장히 오랜 시간 좀 롱런을 하게 됩니다. 김표님도 그 20 시리즈는 리뷰를 많이 해보셨잖아요. 나중에 이제 뭐 I 시리즈까지 마이너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상당히 홈오디오 시장을 좀 전망식으로 좀 공략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전화 이제 코나님이나 예전에 어떤 프로 모니터 컴퍼니잖아요. 원래 그 약자가. 그렇죠. 그런 어떤 좀 남성적이고 모니터적이고 정말 한치의 양보도 없는 그런 사운드를 기억하는 PMC 팬들 입장에서는 약간 자기 본분을 잃은 게 아닌가 하는 좀 개인적인 아쉬움 같은 게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작년에 이제 프로디지 엔트리 시리즈 나오면서부터 좀 다시 이런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원시성을 좀 회복하자. 그러면서 되게 개인적으로는 좀 좋은 방향으로 변화의 바람이 좀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변화의 바람은 예전에 저기에서 좀 나왔던 것 같아요. 팩트 시리즈라는 게 있었잖아요. 플래그십. 그렇죠. 지금도 플래그십 라인업인데 거기에서 최상급으로 발매됐던 페네스트리아. 그게 사실 PMC 역사에서 굉장히 좀 이정표가 될 만한 모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플래그십을 하나 출시를 했으니까 그 이후에 페네스트리아를 좀 대중화시킨 라인업이 쫙 쏟아지지 않을까. 근데 계속 안 나왔어요. 그렇죠. 계속 안 나오다가 뜬금없이 프로디지라는 좀 엔트리 레벨급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리뷰도 한번 했었고요. 그 다음에 프로디지에서 저는 좀 초창기 PMC로 다시 좀 회귀한 듯한 근본으로 돌아간 그런 느낌을 많이 가져서 되게 좋게 들었고 그 다음에 뭔가 신제품이 나올 듯 말 듯 했는데 결국 나온 게 옆에 있는 프로펫이 라인업입니다. 프로펫이 김현님 딱 보면은 디자인부터 완전히 좀 달라졌죠? 완전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인상을 좌우하는 게 이쪽이 프로펫이 1, 그다음에 저쪽이 이제 프로펫이 7인데 얘 같은 경우는 트위터하고 미드우퍼 이 세븐 같은 경우는 트위터하고 미드레인지를 한 그 바운더리 안에 놓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베프를 공유하는 게 일단 가장 시각적으로 눈에 띄고 세븐 같은 경우는 가운데 그 2인치 미드레인지의 독특한 문양 그리고 옆에 가이드 있잖아요. 약간 해바라기 꽃잎처럼 그런 독특한 인상부터가 먼저 확 눈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페네스트리아에서 가장 먼저 도입이 됐던 레미네어라는 ATL 출구가 이게 또 업그레이드 돼갖고 처음으로 또 장착이 된 모델이 이 프로펫시 시리즈가 아닌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표님 말씀처럼 뭐 유닛이나 저 중앙에 있는 미드레인지나 트위터 쪽에 보면은 그릴, 그리고 유닛을 감싸고 있는 플레이트, 이쪽에 이제 어떤 웨이브 가이드 역할을 하는 그런 디자인들,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많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포트 쪽이죠. 포트의 출구 쪽 그 방식도 좀 디자인도 많이 바뀐 그런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라인업을 좀 살펴보면 저희가 이제 프로페시 1이랑 7만 오늘 테스트를 했는데 전체 라인업은 한 5개가 되더라고요. 프로페시 1, 프로페시 5, 7, 9, 그 다음에 센터까지. 그렇죠. 예, 이렇게 구비를 했어요. 이 프로페시 1 같은 경우는 2way 2스피커, 그 다음에 프로페시 5는 그것도 2way 2스피커인데 이제 조그만 거죠. 톨 플로 스탠딩으로 디자인한 스피커고요. 그 다음으로 프로페시 7 3way 3스피커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9 플래그십으로 가면은 3way 4스피커, 그러니까 7에서 우퍼를 하나 더 단 거죠. 그런 식으로 굉장히 규칙적으로 딱딱 올라가요, 레벨이. 그렇죠. 유닛은 늘어나는데 전면 배플이 슬림한 디자인은 계속 유지를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20 쪽의 어떤 후계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상급 팩트 시리즈의 후계 같아요. 저희가 맞아요. 한때 그 팩트 8하고 팩트 12 시그니처 모델을 저희 레퍼런스로 썼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때도 그 슬림한 게 그 팩트 시리즈의 하나의 어떤 시그니처였는데 그 DNA를 이 프로페시 시리즈가 이어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위터가 저는 이게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저 문양이나 이런 것들. 사실 요즘에 뭐 윌슨 베넷이라든가 아니면 바우슨 윌킨스라든가 그런 데들도 보면은 그릴 부분에 그 문양이나 이런 것도 되게 신경 많이 쓰잖아요. 그 세븐 같은 경우는 미드레인지도 그런 새로운 디자인의 그릴을 채용을 하고 있어요. 두 개 다 이제 소프트 돔 형태잖아요. 예. 특히 이제 7하고 9, 3웨이 스피커에는 그 2인치 소프트 돔으로 이루어진 미드레인지가 투입이 된 게 좀 가장 큰 특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미드레인지 주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움푹 들어간 꽃잎 모양의 가이드가 붙어 있어갖고 그래갖고 얘네 표현을 따르면은 타임 얼라인먼트 때문에 트위터하고 미드레인지가 밑에 있는 우퍼보다 좀 뒤로 가 있어갖고 좀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러면은 직진성, 디렉티비티는 좋아지지만은 그러니까 수평각, 수직각이 좁아지잖아요. 그렇죠. 확산성이 이제 그렇죠. 확산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 가이드 모양을 저렇게 함으로써 그 가이드가 없었던 프로디지보다 그 수치 발표된 걸 보니까 수평각하고 수직각이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타임 얼라인먼트도 지키면서 확산각을 좀 넓힌 디자인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현대 하이엔드 스피커로 이게 진화하는 과정들을 보면 PMC뿐만 아니라 다른 메이커들도 유닛 그 주변에 그 부분들을 뭐 소재 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시뮬레이션해서 진보시켜 나가는 그 방향성을 좀 볼 수가 있어요. PMC도 그런 부분에서는 기존 전작들에 비해서 많이 향상된 그런 성능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우퍼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우퍼는 프로페시 1하고 7도 보면은 육안상 크기가 동일하죠. 그렇죠. 전 라인업 1, 5, 7, 9 모든 모델이 5인치 우퍼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면상으로는 예전 팩트라든가 이런 것들이랑 비슷해 보이는데 어쨌든 LT 미네랄이라는 진동판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스펙에서 표기를 하고 있어요. 좀 더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일단 기본 베이스는 천연 섬유예요. 내추럴 파이버인데 거기다가 미네랄, 구체적으로 그 마이카라는 운모를 섞어갖고 좀 더 강성을 높이고, 그래서 빛을 이제 잘 반사된 걸 옆에서 보면 약간 반짝반짝 빛나는 게 그 운모가 섞여서 그래요. 운모 가루가 섞여서. 그리고 그 앞에 붙은 LT는 롱스로우. 그러니까 이 5인치 이 작은 직경의 우퍼가 낮은 저역을 내려면은 어쩔 수 없이 많은 공기를 밀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 진폭이 커야 된다. 그래갖고 롱스로잉의 어떤 우퍼를 채용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하위 라인업부터 그러니까 상위로 올라가면 사실 좀 우퍼 직경이 좀 커지는 경우가 많은데 상위 라인업으로 올라가도 이 프로페시 1 5인치 우퍼는 구경 계속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 대신 이제 5인치 정도로 조그만 우퍼를 사용하되 뒤쪽으로 좀 길게 인클로저를 길게 뺀 모습이고,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ATL이라는 트랜스미션 라인 로딩 기법 때문이기도 해요. 이게 뒤쪽으로 굉장히 긴 그 통로가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뒤로 좀 깁니다. PMC 스피커들이. 그렇죠. 그 ATL이 있기 때문에 이 작은 우퍼를 쓰고서도, 그러니까 이 7 같은 경우가 40Hz까지 내려가고 얘가 요 북쉘프인데도 50Hz까지 떨어진 이유가 ATL이 들어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참고로 얘 그 안에 굽혀진 그 ATL 그거를 쭉 피면은 1.79m가 나오고요. 네. 얘가 1.91m. 그래서 이게 그 낮은 저역을 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트랜스미션 라인의 길이가 길어져야 그렇죠. 되는데 그런 공식이 있더라고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그 원하는 저역에 파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파장의 4분의 1을 곱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트랜스미션 라인 길이가 나오는데 네. 물론 이제 변수는 많아요. 네. 안에 흡음재를 어떤 걸 넣느냐, 그렇죠. 출구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그 앞에 붙은 유닛들의 진동판 재질이 뭐냐 이거에 따라서 변수는 많은데 제가 각 헤르츠별로 한번 쭉 계산을 해봤더니 네. 얘가 1.79, 얘가 1.91 나왔잖아요. 어느 정도 근사치에 접근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이런 쪽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PMC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네.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랜스미션 라인은 이제 포트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기존하고 이게 프로페시 라인업이 굉장히 다른 점이 그 포트 디자인이에요. 라미노 X라고 이제 그 표기는 하고 있는데 실제 여기 보면은 이게 앞쪽 이게 포트잖아요. 네. 근데 밑에 이게 전체가 금속으로 해가지고 새로 짰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알루미늄처럼 보이는데요. 예, 초창기 그 레미네보다는 세로 길어졌어요. 맞아요. 예, 그래갖고 좀 더 시원시원하게 보통 이제 그걸 이제 노이즈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 출구 노이즈가 없게, 포트 노이즈가 없게끔 그 F1 레이싱카에서 그런 그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좀 더 이제 발전시킨 그런 모습입니다. 네, 저희가 이게 추측인데 목재로 된 이 본체와 이 본체에서 나오는 어떤 진동을 하부에 있는 이 구조물이 어느 정도 완충을 시켜주는 역할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걸로 재질은 MDF잖아요. 예. 거기다 이제 무늬목을 입힌 건데 요 밑에 메탈 요 케이스하고 사이에 얇게 코크가 들어가 있어요. 어느 정도 이제 완충 작용을 좀 하고 있어갖고요. 그러니까 스탠드 위에 올려놔도 어느 정도 또 이 자체적으로 그 어떤 댐핑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저역이 굉장히 깊게 떨어지면서 양감도 많이 나오는 그런 음원을 틀었을 때도 스피커에서 진동이 거의 느껴지지 않아서 약간 좀 놀랐습니다. 프로페시 새로 출시된 이 라인업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이나 뭐 디자인 이런 것들 좀 알아봤는데요. 실제 음악을 좀 들어보면서 성능에 대해서도 좀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테스트에 사용한 장비들 좀 알려드리면요. 소스의 출발점 네트워크 플레이어는 오랜더의 N200을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 라인업들은 모두 코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코드와 매칭이 좋기도 하고 그걸 레퍼런스로 했는데 코드 일렉트로닉스의 M 스케일러, 일종의 업스케일러죠. 업스케일러를 사용했고 데이브 DAC 사용했고요. 프리2 프리앰프 사용을 했습니다. 파워앰프는 울티마 5 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이 시스템 이용해서 각각의 스피커에 대해서 두 곡씩 녹음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from a young age, taking my soak into the masses, writing my poems for the few that look at me, took to me, shook at me, feeling me, singing from heartache, from the pain, taking my message from the veins, speaking my lesson from the brain, seeing the beauty through the. Hey, you make me a believer, believer. Hey, you make me a believer, believer. Hey, I let the waters fly, I let them rain. My life, my love, my time, it came from. Hey, you make me a believer. Up on the hill, people never stand. They just don't care. Chinese music under the banyan tree. Here at the Dude Ranch above the sea. Asia, when all my dying dancing is through, I run to you. Up on the hill, they've got time to burn. There's no return. 네, 네 곡 이어서 들어보셨는데요. 처음부터 두 곡은 프로페시 1으로 들어봤던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 예전에 프로디지를 처음 듣고, 예전에 20나 고 라인업에서는 이제 조금 바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PMC의 원래 근본으로 돌아간 이런 밸런스와 뭐 소리의 두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프로페시가 해외 매체나 이런 거에 봤을 때 과연 어떤 사운드로 진화를 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훨씬 더 예전 20 시리즈보다 소리 두께도 좀 더 두껍고 전체적으로 밸런스 자체도 좀 더 평탄한, 되게 안정감 있고 그런 사운드예요. 그리고 이 사이즈에 걸맞지 않게 항상 뭐 PMC는 그랬지만 저역 쪽이 사이즈에 비해서 되게 깊고 그리고 깨끗하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 20 그 시리즈 후계라기보다는 오히려 상급 팩트 시리즈의 뉴 버전인 것 같아요. 청감상으로는. 네네. 작은 직경의 우퍼를 쓰고 그리고 슬림한 이 베풀의 스피커 두 개인데도 네. 그 나오는 저음이라든지 전체적인 인상이
그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PMC만의 어떤 그 남성적인 네. 그리고 힘 같은 거 그러면서 어떤 전체적인 모니터 성향 같은 게 네. 다시 좀 회복이 된 그런 기분 좋은 그런 익숙함 그런 게 느껴졌어요. 그래갖고 특히 이제 이 얘 같은 그러니까 북쉘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환경 때문에 저음을 많이 못 내거나 크게 듣지 못하는 경우에 네. 니어필드로 들을 때 오히려 선택지는 예. 얘한테 갈 수 있다고 봤어요. 그렇죠. 대신 얘는 이제 그 감도가 85dB 좀 낮은 편이라서 네. 오히려 니어필드로 들을 때 대출력에다가 네. 댐핑이 좋은 앰프에 물리면은 그렇죠. 의외로 정말 깨끗하고 나올 거 그리고 힘 있는 소리 다 좀 만끽할 수 있는 게 이 프로페시 원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세 번째, 네 번째 들으셨던 곡은 프로페시 7으로 세븐. 예, 저희가 듣고 녹음을 한 건데 확실히 미드레인지 프로페시 7과 9이 저 이제 미드레인지가 들어가잖아요. 2인치 미드레인지가 들어갔는데 다이내믹스 그런 부분에서 다이내믹 헤드룸이 좀 넉넉한 편이고 저역이나 이것도 훨씬 더 깊게 내려가는 게 그냥 청감상 몸으로도 확실히 느껴져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근데 사람이 뭐 저역 막 내려가는 이거 외에 가장 사람이 그 센서티브하게 받아들이는 거는 중고역 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미드레인지가 투입된 프로페시 7에서 중역의 어떤 디테일이라든가 어떤 마이크로 다이내믹스라든가 그리고 막 기타라든가 뭐 피아노가 됐든 그 대역이 좀 더 깊이 있게 나와줄 때 뭔가 진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느낌, 음악적인 뮤지컬리티는 확실히 상급이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렇죠. 얘 듣다가 저 세븐 3웨이로 딱 가니까 예. 이 같은 구간이라도 좀 뭔가 음들이 꽉 찬 느낌이 들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좀 더 음의 입자가 좀 더 곱고 예. 저희한테 더 많이 좀 다가오는 느낌을 받았어요. 소리 음악이 좀 더 음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려주는 느낌이죠. 좀. 그렇죠. 그리고 어떤 각 악기의 존재감도 더 늘어났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유를 보면은 결국 저 2인치 소프트 돔 미드레인지가 거의 90%그 일을 다 한 것 같아요. 아, 그 네. 공개된 크로스오버 주파수를 보니까 600Hz에서 3.1kHz 좀 전에 코난이 말씀하신 중고역 때는 다 커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안에 진짜 많은 악기들이 집중된 구간인데 그것을 이제 크로스오버로 나누지 않고 네. 하나의 유닛이 다 내니까 예. 정말 자연스럽고 음이 꽉 찬 느낌을 받은 게 네. 역시 3웨이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저 2인치 소프트 돔 미드레인지가 네. 막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전반적인 이 오늘 프로페시 1하고 7 두 종류만 이제 테스트를 해봤는데 저는 그 프로디지도 그렇고 가장 근래에 나온 PMC 스피커 이 라인업들을 보면 프로 쪽에서의 모니터 스피커들이 PMC 쪽에서 굉장히 많이 발전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상당히 뭐 각광받고 있는 애플에서 나오는 뭐 공간 음향이라든가 그리고 돌비 애트모스 이런 것도 극장이나 뭐 이런 데서 상당히 유행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돌비에서도 굉장히 인정한 그렇죠. 메이커 중에 대표적인 메이커가 PMC거든요. 이건 상당히 대단한 일이에요. 모니터 스피커에서 굉장히 많이 최근 한 10년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는데 그쪽에서 좀 얻은 그런 기술적인 발전이 이제 홈오디오 쪽으로도 많이 넘어오지 않았나 네.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 리뷰할 때마다 약간은 사심이 들어가잖아요. 아, 예. 내가 사면 어떤 모델을 살까 했는데 예. 저는 얘는 정말 이 모니터 성향이 더 드러나는 것 같고요. 아, 맞아요. 모니터 성향에다 약간 니어필드로 들었을 때 더 좋을 네. 것 같고 얘는 진짜 전천후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음악 감상용으로 집에서 홈오디오 전용 메인 스피커로 쓰기에 정말 네. 부족함이 없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PMC의 새로운 라인업, 프로페시 라인업 중에 2개 모델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는데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은 여기서 빠진 모델 있죠? 예, 5와 9까지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생기는 그런 시청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태현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